혹시 냉장고에 국수, 떡, 감자, 사과, 양파 늘 갖고 계신가요? 그중 몇 가지는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어왔던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달라지고 어제까지 괜찮던 음식이 오늘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습관 개선으로 중장년 건강을 돌봐온 김선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보다 더 무서운 70세 이후엔 조심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중심으로 그 이유와 대안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몸에 좋다고 무작정 믿었던 식품이 당신의 위장과 혈관, 심지어 장까지 지치게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내 식탁의 숨은 위험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냉동 도시락이 고혈압을 부른다. 나트륨 함정.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하기 위해 냉동 도시락을 자주 드시는 분들, 특히 중장년 이후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냉동 도시락,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니 편리하긴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나트륨 함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이모 씨는 아침마다 냉동 볶음밥과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해 왔습니다. 간편하고 손이 덜 가니 좋다고 느꼈지만 최근 혈압이 160까지 치솟고 이명 증상까지 겪으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원인은 지속적인 고나트륨 식사였습니다. 냉동식품에는 보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많은 소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단순한 짠맛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간 나트륨은 체내에서 염분 농도를 급격히 높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한 짠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혀가 짠맛에 무뎌지고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는 고혈압뿐 아니라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2000mg를 넘을 경우 고혈압 위험이 1.5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냉동 도시락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만 해도 보통 1000만 1300mg에 달하니 하루 2끼만 먹어도 위험 수치를 넘는 셈입니다. 냉동 도시락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마이너스 가급적 나트륨 함량이 7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반찬 중 국물류는 남기며 마이너스 생채소나 삶은 야채를 함께 곁들이는 방식으로 염분 흡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리함이 건강을 망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식탁 위 나트륨 함정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 생마늘이 위를 파괴한다. 알리신의 독성. 마늘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까지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마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생마늘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위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도 매우 강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생마늘 23쪽을 공복에 그대로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속이 개운하고 좋았지만 몇 달 후 위산 역류와 속쓰림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위 점막 손상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해 조리하면 일부 파괴되지만 생으로 먹으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위 점막이 얇아지고 재생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선 생마늘이 오히려 염증과 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 덕분에 좋은 박테리아까지 죽일 수 있어 장내 유익균 균형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불량,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물론 마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조리 과정을 통해 독성 성분을 줄이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생마늘은 하루 12쪽 이하로 제한하고 마이너스 익혀서 섭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마이너스 위가 약한 분은 식사 후에 소량만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늘도 지나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식품이라면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섭취해야 합니다. 3. 싹튼 감자의 무서운 진실. 솔라닌 중독. 감자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겨 먹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감자에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나기 시작했다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원래 감자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물질인데, 특히 감자가 빛에 노출되거나 온도 변화가 생기면 껍질과 싹 부위의 솔라닌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독성은 열을 가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삶거나 구운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아주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위장 장애나 두통, 어지럼증,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박모 씨는 여름철 창고에 보관한 감자로 감자전을 자주 만들어 드셨는데 한 번은 식사 후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반복돼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솔라닌 중독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용한 감자 일부에 작은 싹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중장년 이후에는 간 해독 기능과 장기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별 탈 없이 지나간 소량의 독성도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감자를 살 때 초록빛이 도는 것은 피하고, 마이너스 싹이 나기 시작한 감자는 반드시 버리며, 마이너스 감자는 어두운 곳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고, 마이너스 오래된 감자는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한 식재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독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탁 위의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국수 떡빵이 위장을 망친다. 소화 기능 저하의 위험. 쫄깃한 떡, 부드러운 국수, 따뜻한 빵.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들 탄수화물이 위장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 사는 73세 정모 여사님은 아침마다 식빵 한 조각, 점심엔 국수 한 그릇으로 식사를 간단히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 졸림과 피로감이 심해졌죠. 검진 결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위장의 소화 기능을 저하시킨 것이었습니다. 국수, 떡, 빵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지며 소화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위는 과도한 위산 분비와 함께 부담을 느끼게 되고 반복되면 소화불량, 위산 역류, 장내 가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량 자체가 감소하고 위장 근육의 수축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젊을 때처럼 쉽게 소화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주 먹을수록 위장의 피로도는 누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음식이 포만감은 빨리 주지만 영양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섬유소,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조합과 양입니다. 마이너스 국수나 떡은 반만 드시고 삶은 채소나 달걀을 곁들이는 식으로 마이너스 식사 중간이 아닌 주 식사 시간에 적절히 섭취하며 마이너스 통곡물빵이나 잡곡떡처럼 섬유소가 많은 것으로 대체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만족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지혜. 그것이 곧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5. 사과 양파도 문제? 포드맵 식품의 반전. 사과, 양파, 마늘, 콩.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이죠. 하지만 이 식품들이 위장에 불편함을 주는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드맵 FODMAP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발효성 당류의 약자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발효되어 가스나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탄수화물을 지칭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장과 대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드맵 식품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집니다. 양파와 마늘은 포드맵 함량이 높은 대표 식품으로 조리 방법에 따라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과당 함량이 높아 복부 팽만이나 가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66세 이모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 반개와 양파즙을 챙겨 먹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과 가스가 자주 차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포드맵 식품 조절 후 증상이 확연히 개선되었죠. 그렇다고 사과, 양파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양파는 오래 볶거나 물에 데치면 포드맵 함량이 줄어들고 마이너스 사과도 생으로 먹는 대신 조리하거나 소량으로 나눠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민감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의 몸 반응을 기록해보고
마이너스 장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섭취 빈도를 줄이거나 대체 식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음식도 상황에 따라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6. 노화된 뇌가 소화를 막는다. 뇌와 장의 연결고리. 장은 제2의 뇌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뇌와 장은 단순히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신경망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뇌 기능이 저하되면 장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장 운동을 조절하는 뇌 신호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위장 운동이 둔해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며 변비, 더부룩함, 복부 통증 같은 증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죠. 경기도에 사는 74세 김 여사님은 식사만 하면 배가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주기가 들쑥날쑥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음식 문제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뇌 노화로 인한 자율신경 이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경도 인지장애 같은 초기 뇌질환도 위장 장애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장은 뇌의 경보등 역할을 하기도 하죠. 뇌와 장을 동시에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마이너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뇌 신경의 균형을 잡고 마이너스 명상, 산책, 호흡 훈련 같은 활동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며 마이너스 유산균, 식이섬유를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 섭취 시 꼭꼭 씹는 저작 활동은 뇌를 자극해 위장의 운동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거나 TV 보며 무심코 먹는 습관은 뇌-장 연결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그 배경에는 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장만이 아니라 뇌까지 함께 돌보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7. 단 3개월 식단 개선으로 인생이 달라진 사례.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그렇게 체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식단을 바꿨을 뿐인데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71세강 모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뒤 고혈압, 피로감, 만성 변비까지 겹쳐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죠. 그는 병원에서 식이 조절을 권유받았지만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식단 일지를 작성하고 하루 3끼를 체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변화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마이너스 가공식품과 냉동 반찬을 끊고 마이너스 아침엔 삶은 계란과 오트밀, 마이너스 점심은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반찬, 마이너스 저녁은 죽이나 미음으로 소화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었죠. 또한 일주일에 2번은 기름진 고기 대신 두부, 생선, 콩류로 단백질을 보충했고 하루 1.5L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 수치는 13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주로 회복. 무엇보다 변비가 사라지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의 컨디션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약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식단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바뀐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우리가 주는 변화에 충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3개월도 분명 바꿀 수 있습니다. 8.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건강 식습관 체크리스트.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식습관을 개선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식탁 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체크리스트는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고 특히 중장년 이후의 소화 기능과 영양 균형을 고려해 실제 효과가 입증된 실천 항목들입니다. 하루 한 끼는 자연식으로 바꾼다. 가공되지 않은 재료 최소한의 조리. 잡곡밥, 나물, 삶은 달걀, 구운 생선이면 충분합니다. 물 섭취는 하루 68잔 이상. 수분 부족은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고 장 운동도 둔하게 만듭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기본이죠. 음식은 20번 이상 꼭꼭 씹는다. 잘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 흡수가 개선되고 위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하루 한 끼는 야채 중심 식단으로. 채소는 몸의 염증을 줄이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데친 채소가 부담 없이 좋습니다. 가공육 햄 소시지는 일주일 1회 이하로. 나트륨, 방부제, 포화지방이 많아 중장년 이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지 않은 간식으로 바꾸기. 견과류, 삶은 고구마, 무가당 요구르트가 혈당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하루 한 끼는 식사 일기 작성하기. 오늘 무엇을 먹었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완벽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보다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음식이 내 몸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내 몸과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식탁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알고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그 한 끼의 선택이 내 몸의 10년을 결정짓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처방 바로 식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약보단 식탁을 먼저 떠올려 주세요.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무너지고 작은 실천에서 회복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